안녕하세요. 도토인 박사입니다. 자, 1월 20일 새벽에 펼쳐질 프리미어리그 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요. 도토인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스터시티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의 관전 포인트가요. 바디가 없는 레스터시티가 되겠죠. 그리고 손흥민이 없는 그 토트넘 경기에서 그 누구의 공백이 더 클지 한번 지켜보게 될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전적을 좀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득점이 토트넘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실점은 또 레스터시티한테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홈에서의 레스터시티 평균 2득점, 그 다음에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 2.5점으로 홈과 각각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조금 더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스터시티가 그 최근 몇 시즌 놓고 봤었을 때도요, 이번 시즌이 좀 최악인데요. 물론 리버풀을 좀 1대0으로 잡은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상위 5팀을 상대로는 5패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실점에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점 기록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뉴캐슬전 그 승 이전까지는 14경기가 연속으로 무실점이 없었는데, 그 홈에서도 5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4경기 6실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점 기대값이 1.76으로 상대에게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다라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당 15.8의 슈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는 밑에서부터 3위의 기록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고, 그다음에 최근 콘테휘아에서 공격력이 그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수비진 공백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레스터가 공세를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토트넘 상대로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실점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습니다. 득점은 가능성이 적고요. 자, 득점력이 31득점으로 중상위권 되는 성적인데 주포인 그 바디의 결장이 좀 유력을 하고, 대체자로 이해하나초가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좀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그 해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비지향적인 토트넘은 꾸준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감독 교체가 효과를 좀 토독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6인데 연기된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 곧바로 4위까지도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리그에서 8경기 무패 행진 달리고 있어서 기세가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엔트리 공백이 조금 심한 레스터 상대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 끊기지 않고 연기된 경기가 없이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 흐름을 잘 유지하면서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자, 득점 가능성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최근 두 경기에서는 2득점에 그쳤는데요. 무패 기간 동안을 보면 8경기 13득점으로 멀티고 득점 5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수비가 아예 무너져버렸는 그 레스터 공략하기는 아무 충분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는 못하지만요, 누노 감독 취재에서 한 골에 그쳤던 그 파트너인 케인의 폼도 제법 올라온 상태고요. 다득점 전망도 밝은 상황입니다. 자, 토트넘 실점 가능성 적고요. 특유의 3백 시스템 가동하면서 수비 쪽 많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팀의 주포 대부분의 공격 자원들이 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고 무실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토트넘 승리로 보고요. 언어번호 2.5 언더로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브랜트포드 대 맨유 경기입니다. 자, 맨유가 지금 계속 끊임없는 내부적으로 좀 잡음이 있는데, 브랜트포드 원정에서는 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잘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브랜트포드가 시즌 초반에 센시드한 모습이 좀 없는데요. 일정도 리버풀, 맨유, 울브스, 맨시티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 다실점 패배를 당하면서 기세가 완전히 깎였습니다. 자, 초반에 벌어놓은 게 있어서 아직 강등권에는 진입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경기에서만 진다면 설마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득점 가능성은 사실 맨유 상대로는 높지 않은 편이고요. 토니하고 음베모의 그 투톱의 패턴이 완전히 읽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우스햄튼전하고 리버풀전에서 기록한 총 슈팅 개수가 5, 6회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롱볼을 좀 주로 활용하면서 25%의 세트픽스 득점 비율이 15%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전처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잠가버리면은 그 박스 안에서 15번이나 클리어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다득점은 현실적으로 아마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실전 가능성은 오히려 좀 크죠. 일단 최근 두 경기에서 자기 지장에서 볼을 많이 뺏기는 빈도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세트피스에 좀 실점을 하면서 세트피스 수비에도 약점이 있음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미드필더 공격 가담은 괜찮지만요, 이로 인한 뒷공간도 분명히 생각하고 이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맨유 같은 경우는 감독까지 좀 바꾸면서 챔스권 도전 좀 박차를 좀 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라커룸 내에서 파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어두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좀 타개할 방법은 그냥 승리를 쌓는 겁니다. 자,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브랜트포드라서 상대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득점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마샬, 레시포드 폼도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에스턴빌라하고 벌리 상대로 멀티 득점 승리를 좀 거두긴 했는데요. 리그 13위하고 강등권 팀을 상대한 거라 득점력이 뭐 정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날두가 엉덩이 부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득점력에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인데, 브랜트포드 수비 상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득점은 가능하겠지만 3골 이상을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완해서 경기 치러야 될 것 같고요. 바란 선수가 부상이 돌아오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브랜트포드의 롱볼 전략만 좀 조심하면 실점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10위 아래 팀 상대로 5경기 8실점에 그친 게 불안 요소고요. 한 경기당 거의 0.8득점씩을 했다. 아까 1실점은 항상 가능성이 50%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추천 픽은요, 가족방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토김박사 분석을 좀 마치면서요, 가족방 이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고 정보 공유방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경기 정보와 축구 외에도 타경기 종목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눈팅만으로 가능합니다. 자, 정보 얻어가시면서 무료로 올라오는 최종픽도 건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간 최종픽은요, 가족방 검색창에 토토김박사 검색하셔서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토토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하신 후에 고정 댓글에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